네, 안녕하세요. 매경이 선희 기자입니다. 3월 15일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안을 발표했죠.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소유한 많은 분들이 올해는 재산세를 얼마나 더 내야 될지, 종부세 대상 얼마나 될지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재산세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절반씩 나눠내고 종부세는 1년에 한 번 내는데 건보료는 매월 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건강보험료는 몇만 원만 올라도 그걸 매월 내야 하니까 부담이 더 체감이 되고, 특히 소득이 없는 은퇴하신 분들이나 고령자분들은 그 이번에 안 내던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되면 엄청 큰 그런 불안을 느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시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왜 건보료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건보료, 특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요, 이 공시가격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유주택자분들 사이에서는요, 종합세보다 종부세보다 더 무서운 게 건보료 인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올해도 아파트 공시가가 전국 19%나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집 건보료 얼마나 올랐을까요? 많은 분들이 재산도 문제지만 건보료가 진짜 걱정이다,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까봐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매부리 TV는요, 우리 집 건보료 얼마나 올랐는지, 건보료 진짜 폭탄인지, 피부양 자격 박탈 조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공시가 인상에 따른 건보료 인상 전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질문과 의견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매부리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공시가가 인상되면서 건보료가 올랐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 건보료 대상 127만 명, 그러니까 지역가입자 중에 127만 명가량이 매달 평균 8천 원 이상 올랐고요.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된 18,000명이 매월 23만 원가량의 건보료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 내가 이 중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내 건보료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좀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먼저 이를 설명하기 전에요, 건강보험료 체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는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직장가입자는 저처럼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근로소득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곱해서 회사가 자동으로 떼서 국가에 납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 기준으로만 건보료를 책정하니까 직장가입자는 지가, 뭐 이런 공시가와 건보료가 상관이 없죠. 그리고 피부양자는 소득이 없거나 그래서 이제 이런 직장가입자의 소속으로 기속돼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 이런 보험급여 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지역가입자는요, 이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를 제외한 경우죠. 그러니까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으면 가입을 하는데요. 소득, 재산, 자동차 이런 요소들을 점수를 해서 이 점수의 합에 일정 보험료를 곱해서 이제 그게 건강보험료가 됩니다. 특히 이 재산분에는요, 주택, 건물, 토지 이런 게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 주택이죠? 아파트 공시가가 오르면 당연히 재산분 점수가 오르니까 건보료도 오르겠죠. 그래서 결국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 기반이니까 공시가 인상과 상관이 없고요. 오늘 얘기한 공시가 인상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부담 얘기는요, 바로 이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아까 피부양자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피부양자인데 이번에 공시가가 올라서 피부양자가 될 수 없고 또 건강보험료에 가입을 해야 하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돼야 하는 이런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공시가 인상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늘었을까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요, 전체 지역가입자가 820만 세대입니다. 그중 127만 세대, 약 15%가량이 건강보험료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대 693만 세대는요, 오히려 건강보험료가 조금 내렸거나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이 건보료가 오른 127만 세대는 어떤 곳들이냐 하고 보면요. 지금 복지부 기준으로 이 127만 세대는 매월 평균 8천 원이 올랐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이번에 공시가격 인상률이 높았던 세종, 경기, 대전, 서울, 부산, 울산 이런 수도권과 광역시 이런 곳에서 이제 많이 건보료가 올랐겠죠. 건보료는 어떻게 계산을 하면요. 재산분, 이제 예를 들어서 건보료는 재산분 계산을 할 때 과표 기준이 중요합니다. 이 과표 기준은요, 어제 발표된 그 공시가의 60%입니다. 그러니까 공시가의 60%를 곱한 금액이 건보료 과세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공시가 평균이 이제 19%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평균에 근접한 20%가 올랐다고 가정을 해서 한번 건보료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모의 계산기를 이렇게 돌려보면요. 작년에 공시지가가 5억이었던 아파트, 근데 올해는 20% 올라서 만약에 6억이 됐다면 과세표준은 5억에 60%, 그러니까 3억이겠죠. 그리고 올해는 6억에 60%, 3억 6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건강보험료 계산기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25만 6,840원을 내다가 앞으로는 26만 8,070원, 총 11,230원을 더 내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오른 세종 70% 올랐다고 했죠? 그럼 70%를 한번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에 공시가 2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건보료 과표가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70%가 올라서 공시가가 3억 4천으로 뛰었어요. 그래서 건보료 과표가 2억 4백만 원이 됐습니다. 사업소득 1천만 원이 있는 사업소득 1천만 원이 있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요. 21만 3,910원에서 23만 5,490원으로 2만 1,580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얼핏 보면 아니 만원, 2만원 그거 오른 게 무슨 대수냐, 집값이 몇 억씩 올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은퇴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소득이 없는데 이게 매달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정 지출이 늘어나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죠. 그런데 사실 진짜 폭탄은요, 이런 기존 지역가입자에서 건보료를 내고 있는데 이번에 공시가가 인상돼서 건보료가 이제 인상된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요, 피부양자로 건보료를 안 내다가 이번에 공시가가 오르면서 재산이 올라서 피부양 자격이 박탈돼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분들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요, 이런 분들이 18,000명이 됩니다. 공시가 상승으로, 그러니까 재산 변동으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이제 은퇴 후에 자녀의 이제 건강보험에, 그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서 건강보험을 내지 않았는데 이번에 집값이 늘면서 이제 건보료를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5가지 조건을 채우게 되면 피부양자를 더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연간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이 금액이 있거나 배우자나 연간 소득이 3,400, 그러니까 배우자가 위에 1번, 2번의 조건을 해당하거나 재산세 가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세 가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에서 9억 원 이하에 해당되는데 연간 소득도 1천만 원을 넘는 경우, 요 5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요, 피부양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시가 인상으로 이 5번째 조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5억 4천만 원 초과에 9억 이하에 걸리신 분들, 아니면 아예 9억 원을 초과하신 분들, 요 분들이 이번에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과표 5억 4천이 뭐냐면요, 공시가로 9억 원 아파트를 말합니다. 공시가 9억 원은요, 그리고 과표 9억 원은요, 공시가 15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시가 9억에서 15억 사이의 주택을 갖고 있고 연소득 1천만 원 이상이거나 공시가 15억 이상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연소득과 상관없이 피부양 자격이 박탈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상 공시가 9억 정도면요, 시세 13억 정도로 봐요. 그리고 공시가 15억이면 시세 20억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시세 13억에서 20억 사이에 혹은 20억이 넘는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번에 지역 가입자로 무조건 전환이 돼서 그동안 안 내던 건보료를 내야 된다, 내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공시가를 9억, 과표 5억 4천으로 해서 건보료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요, 월 23만 원가량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아니 10억 넘는 아파트 살면서 매달 건보료 20만 원도 못 내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좀 얘기가 다른 게, 이런 분들은 아마도 대부분 은퇴하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20대, 30대, 40대 이런 분들은 이제 대부분 직업이 있으니까 직장 가입자가 되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빼고는 이제 은퇴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자녀분들이나 이런데 이제 직장 가입자의 이제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건보료를 이제 내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이번 조건에 걸리면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미 은퇴 후에 이제 생계가 없으니까 그런 생활비를 충당하려고 금융소득, 이자소득 뭐 이런 걸 다 계획을 해서 소득을 맞춰놨는데, 그 다음에 연간 1,000만 원 소득에 그동안 이제 집값이 오른 게 공시가가 지금 이 기준을 넘어가 버려서 매달 20만 원씩 내게 된 거죠. 이번에 보면 여기 과표 5억 4천에서 9억이면서 연소득 1,000만 원. 여기서 이 연소득은요, 이자, 배당소득, 필요경비, 공제후, 사업소득, 근로소득, 그다음에 공적연금액, 필요경비, 공제후, 기타 소득 등등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퇴 후에 금융이자 연금 등등으로 이제 생활을 하려고 계획하셨던 분들은 연간 소득이 1,000만 원이 넘고 집값이 뛰면서 그동안 안 냈던 돈 평균 23만 8천 원씩을 더 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건보료 때문에 집을 팔 수도 없고 지금 다시 아니면 직장을 다녀야 할 처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나올 구멍이 없는데 매달 20만 원씩 넘게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게 이분들한테는 그 엄청난 큰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정부가 할인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11만 9천 원, 그러니까 50%를 할인을 해줘서 그 좀 그런 노인분들의 어떤 그 부담을 경감시키겠다 했는데요. 사실 이 할인도 2022년 6월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를 기반으로 새로운 건보료가 올 1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양자에서 직장 가입자로, 피부양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신 분들은요, 올 12월부터 이제 건보료를 내야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부담이 되니까 정부가 50%를 깎아주겠다. 그런데 그거는 22년 6월까지, 7개월 정도 깎아주는 거죠. 그러면 2022년 6월까지만이라도 절반 할인받는 게 어디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2년 7월부터는요.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가 이제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요. 이 피부양자 박탈 조건이 현재는 재산 과표 5억 4천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2022년 7월 1일부터는요. 재산 가표가요 3억 6천만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공시가가 6억만 돼도 연소득이 1,000만 원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정부가 그래서 내년 7월부터는 또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건보료 부과자들에게 재산가표 5천만 원을 공제를 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5천만 원을 공제를 해주더라도요, 기본적으로 집값이 오르고 또 정부는 집값에 대비한 공시가율을 계속 끌어올린다고 밝혔기 때문에요. 지금 이번에 이 재산가표가 되는 기준이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실 분들이 더 많아지는 셈입니다. 어제 발표된 공시가격은요, 의견 청취를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되면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그리고 해당되는 분들은 종부세가 나오고요, 또 이 금액을 기준으로 오는 11월 건보료가 새롭게 산정이 됩니다. 오늘 다들 우리 집 공시가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하셨나요? 공시가 확인하시고요. 이번에 건보료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특히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척분들 중에 지역가입자 분들이 있으면 꼭 인상된 공시가에 따라 내 건보료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보료 계산은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여기 보시면 모의 계산 있죠? 여기서 이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 큐에 쉽게 나오고요. 오늘 방송 재미있게 보셨나요? 궁금한 부분 질문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방송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